네, 10분간 잘 쉬고 오셨습니까? 아무리 공부가 재밌어도 계속 연달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꼭 10분 정도 쉬어주시고, 그리고 그 리듬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교재 39페이지까지 균형의 결정까지 설명드린 거고, 이제 교재 40페이지에 바로 이번에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본 지금 교재에서는 기초 입문서기 때문에 조금 생략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이 별로 많지 않게 느껴지는데 40페이지에 이 40페이지의 내용을 약 30분, 길게는 한 40분 정도를 진행해서 3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이 3강이 중요하냐면 3강의 내용만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일종의 그냥 산수할 때 수학 시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구구단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구구단을 정확히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제가 하는 정도까지 따라오실 수 있다면 정말 쉽게 출제자가 정말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판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함정을 파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편하게 빠져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균형점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균형점이 이동되면 균형 가격이 변하고 균형 거래량이 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1번 균형 가격이 변화. 1번 균형 가격은 당연히 변화합니다. 언제만 변하냐면 균형이 깨지면 변화합니다. 그럼 균형은 같을 때 균형이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같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균형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깨졌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더 많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번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므로 초과 수요나 수요량이 더 많아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거나 공급량이 더 많아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는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까, 여러분? 경매에 붙이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면 사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공급자들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한답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냐면 균형 가격은 언제 변하는구나? 균형이 깨지면.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이니까 어느 한쪽이 많은 거구나. 그럼 수요가 많거나 초과 수요. 공급이 더 많겠네. 초과 공급. 그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서로 사기 위해 경쟁 상승.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 그럼 우리는 나중에 가격이 전에보다 하락이 됐다면 뭐가 발생했구나? 초과 공급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들어가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전에보다 상승하고 끝났다면 그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들어가 주실 수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균형 가격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초과가 수요인지 공급인지 초과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장에 주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소득 증가처럼 이런 시장에 주어진 변화가 있는 겁니다. 가격 이외의 요소로. 그때 걔를 분석해서 그 결과 시장의 상황은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든 초과 공급이 발생하든 초과가 없든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상황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은 초과 수요라면 가격은 뭐 했습니까? 상승.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면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초과가 없다면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초과가 뭔지만 판단하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주실 텐데 집에 가면 왼수가 한 명씩 있습니다. 항상 남의 편만 된다고 해서 남편입니까? 그래서 남편은 왼수다. 그래서 왼손은 수요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당연히 오른손은 뭐겠습니까? 공급이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같게 출발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나중에는 바로바로 그려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만 조금씩 그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왼손은 수요, 오른손은 공급입니다. 그리하여 처음은 항상 균형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왼손 수요와 오른손 공급은 처음에 같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게 놓고 출발을 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한 부분은 올려주시는 겁니다. 올리고 감소했다 그러면 감소한 만큼 감소되면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리고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많이 올려주십시오. 손을. 그리고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많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게 증가했다 그러면 적게 올려주시고 조금 올리고 적게 감소했다 그러면 얘는 조금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왼손과 오른손 중에 더 높이 있는 것이 초가가 되는 겁니다. 더 높이 있는 것이 초가다. 그래서 왼손이 더 높으면 왼수였습니다. 그럼 수요가 더 많구나. 초가 수요.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손이 더 높게 끝났다면, 오른손이 더 높다라면 초가 공급입니다. 그럼 가격은 하락할 거고. 그럼 높이가 만약에 같다면 초가가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균형 가격은 왼수로 해서 왼손은 수요, 오른손 공급해놓고 처음 균형으로 출발하니까 같게 놓고 출발해서 증가했다 그러면 올리고 감소했다 그러면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높낮이를 왼손이 더 높은지 오른손이 더 높은지 주어진 변화의 요인에 따라서 알 수 없다면 그때는 초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가를 알 수 없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엔 무조건 왼손과 오른손 같게 놓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왼수. 제가 선창 때리면 묵창 때립니다. 왼수. 예, 왼손은 수요입니다. 처음 출발 균형. 왼손과 오른손을 같게 놓고 출발합니다. 그때 어떤 요인이 발생했냐면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시장에서. 그럼 수요가 증가했을 때 왼손이 수요니까 왼손 올리고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올리면 왼손이 지금 더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그럼 뭐가 더 높습니까? 왼손이. 초가 수요가 발생했구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반복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처음 출발은 역시 균형입니다. 균형인데 공급 증가가 나타났답니다. 시장의 변화 요인이 공급 증가입니다. 그러면 공급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뭐한다? 올립니다. 오른손을 올리면 왼손과 오른손 중에 뭐가 더 높다? 오른손이 더 높습니다. 초가 공급이구나. 초가 공급을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온 겁니다. 초가 공급된 순간 가격은 하락되고 끝나겠구나.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번엔 왼손과 오른손 처음 균형입니다. 항상 출발점은 균형입니다. 그때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그럼 수요 왼손을 내립니다. 그럼 왼손을 내리면 당연히 오른손이 더 높습니다. 그럼 초가 공급이겠구나. 얘를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안 헷갈리고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에 시장에 변화된 요인이 주어졌는데 처음 출발은 항상 왼손과 오른손을 같게 놓고 풉니다. 그때 공급이 감소했답니다. 공급 감소. 그럼 저는 그냥 공급 감소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지금 오른손 공급이 내려가면 당연히 왼손이 높습니다. 초가 수요. 가격은 상승하겠구나. 그럼 이번에는 왼손과 오른손 같게 출발했습니다. 처음은 균형이니까. 그때 수요 증가와 공급 더 많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수요 증가라니까 왼손을 올립니다. 왼손을 올렸습니다.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럼 오른손은 더 높이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올려준 겁니다. 더 많이 올려줬다. 그럼 지금 뭐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 공급. 오른손이 더 높으니까 초가 공급이구나. 바로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초가 공급이 발생했다.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그럼 이번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 처음 출발은 왼손과 오른손 균형인데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고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수도 있더라. 그때 그 내용들을 지금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처음 출발은 항상 균형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같게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답니다. 그럼 왼손 올립니다, 여러분. 수요 증가니까. 왼손 올렸습니다. 그때 공급 증가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공급도 올리는데 오른손도 올리는데 똑같이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왼손 올린 만큼 오른손을 똑같이 올리면 그때는 높낮이의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초가가 없을 겁니다. 초가 없다. 그럼 가격은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이번엔 처음 출발은 역시 균형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왼손과 오른손이 같았는데 같게 출발했습니다. 그때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감소니까 왼손 내립니다. 왼손을 내렸습니다. 공급 감소니까 오른손도 내립니다. 근데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오른손을 똑같이 수요 내린 만큼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같다면 수요 감소 내리고 공급 감소 똑같이 내려주니까 얘 높낮이 똑같아졌습니다. 초과가 없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초과가 없으면 가격은 불변. 그럼 이번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라고만 준 겁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니까 왼손 올리고, 그런데 지금 수요 증가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 증가인지를 안 줬으니까 이때 정확히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 모른답니다. 왼손을. 그리고 공급 증가도 동시에 일어났다라고만 얘기했으니까 공급 오른손을 올리는데 이 오른손 올리는 정도를 얼마만큼 올릴 줄을 당연히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인 겁니다. 왼손 수요, 오른손 공급인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준다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얼마만큼씩 증가인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높은지 알 수 없으니까 초과를 알 수 없어요가 됩니다. 그럼 가격 변화를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변화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그럼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균형이 깨졌을 때 초과가 수요인지 초과가 공급인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 판단하는 방법은 왼수로 판단해 보자. 지금 그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균형 가격의 변화보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면 증가. 시장에 주어진 요인은 수요의 증가 감소 요인, 공급의 증가 감소 요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때 증가면 증가라고 대답하시고 감소면 감소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로 판단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황. 첫 번째,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아까 우리 봤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과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 이겁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을 때 균형점이 정해져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우측으로 이동해서 점을 찍어보면 얘는 기존의 점보다 우측으로 이동한 점이 나오니까 거래량은 증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다 분석한 결과물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얘는 균형 거래량은 증가입니다. 증가면 증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공급이 증가했다 얘기하면 얘는 거래량 증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그래서 거래량 증가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그럼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물어본다면 수요 감소하면 얘는 좌측 이동입니다. 그럼 점이 분명히 전에보다 좌측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가 됩니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럼 이번엔 네 번째, 공급 감소가 나타났다면 거래량은 전에보다 당연히 감소일 겁니다. 판단되셨습니까? 그럼 지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면 킵니다.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인은 거래량이 증가 요인이고 다른 하나의 요인은 동시에 발생한 요인이 거래량이 감소 요인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양을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거래량 증가가 전체적으로 더 크다면 거래량은 증가로 끝납니다.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똑같았다면 거래량 증가 우측 이동한 만큼 거래량 감소 좌측 이동하니까 올레의 좌우, 올레의 점이 돼서 얘는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 될 겁니다. 는 만큼 주니까. 이번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 중에 거래량 감소가 더 컸다면 얘는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끝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1, 2, 3 중에 만약에 판단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거래량 증가 요인과 거래량 감소 요인이 동시에 발생한 것만 판단이 됐답니다.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판단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가 더 많은지 거래량 감소가 더 많은지 아니면 이 둘이 같은지 판단이 안 된다면 이때는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의 내용으로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볼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팁은 다 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드린 겁니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럼 증가면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번,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거래량은 증가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가면 증가니까. 2번, 공급 증가입니다. 거래량 증가입니다. 3번, 수요 감소입니다. 거래량은 감소입니다. 4번, 공급 감소입니다. 거래량 감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니까. 그 다음 5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답니다. 그럼 얘는 곡선의 우측 이동, 곡선의 우측 이동, 당연히 점은 전에보다 우측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뭐 하면 된다?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인데 거래량이 전에보다 증가했으면 당연히 증가일 겁니다. 이번에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수요 감소는 거래량 감소 요인,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요인. 그럼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거래량은 전에보다 당연히 감소한답니다. 그 다음 7번,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더 큰 경우라고 줬답니다. 그럼 얘는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럼 거래량 증가가 거래량 감소보다 더 크다고 줬으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증가한답니다. 그럼 8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비교했을 때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이번엔 작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수요 증가는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는 거래량 감소인데 거래량 증가가 더 작으면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쉬운 겁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은 경우랍니다. 그럼 수요 증가면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면 거래량 감소, 이 둘이 양이 같답니다. 그럼 는 만큼 줄었으니까 우측 이동한 만큼 좌측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좌우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거래량은 불변이 된다. 그런데 이제 10번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라고만 나왔답니다. 그럼 얘를 딱 받아들자마자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입니다. 근데 얘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인지 안 줬으니까 거래량 증가가 더 큰지 같은지 거래량 감소가 더 큰지를 알 수 없답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프 그려놓고 복잡하게 골머리를 썩혀가면서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왼수가 있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가 있답니다. 그럼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 이게 균형점이었습니다. 왜 균형이었습니까?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아질 수 없다는 얘기했습니다. 뭐와 뭐가 같을 때 균형이었다? 수요량과. 그래서 이 공급 곡선 이 점에서 내려가면 공급량, 수요 곡선에서 이 점 따라 내려가면 수요량. 그럼 당연히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게 균형이었던 거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이제 변화가 발생하면 자, 여러분,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했답니다. 그럼 곡선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곡선이. 그리고 얘는 곡선이 다른 표현을 쓰자면 위로 들어 올려졌으니까 상향 이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보라색 곡선으로 이동이 되면 균형점은 이렇게 보라색 점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점과 비교해 봤을 때 균형점은 이동이 됐고 이 이동에 따라 균형 가격은 지금 상승했지 않습니까? 균형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전에보다 우측에 지금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답니다. 증가.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아까 말로 풀어서 공식을 만들어 드려서 연습을 시켜 드린 겁니다. 곡선의 이동으로 그림으로 보자면 사실 이런 겁니다.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인데 그 두 곡선 중 하나의 곡선이 전에보다 우측으로 이동했다면 당연히 균형점은 전에보다 우측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균형 거래량 증가로 끝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의 곡선이 전에보다 위로 들어 올려진 겁니다. 그럼 균형점은 당연히 전에보다 위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위에 찍혔다는 얘기는 가격은 상승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인데 그 두 곡선 중에 수요가 움직이든 공급이 움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두 곡선 중에 하나가 전에보다 우측으로 이동했다면 분명히 균형점은 전의 균형점보다 우측에 찍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균형점이 우측에 찍히면 거래량은 좌우로 움직이는데 우측에 찍혔으니까 거래량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측 이동이면 증가로 끝난답니다.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했다면, 전에보다 상향 이동했다면, 하나의 곡선이 전에보다 위로 움직였다면, 곡선이 떴다면 균형점은 당연히 위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균형점이 위에 찍히는 순간 가격은 무조건 상승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번엔 수요 감소 요인이 여러분 발생이 됐답니다. 그럼 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이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좌측 이동. 그리고 수요 곡선이 하향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파란 곡선이 밑으로 내려왔고 좌측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럼 균형점이 이렇게 파란 점이 찍혔는데 원래 흰 균형점에서 파란 균형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균형 가격은 전에보다 하락했고 균형 거래량은 전에보다 감소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원래 곡선 두 개가 있었는데 이때 곡선이 하나의 곡선이 전에보다 좌측 이동으로 시작한다면 곡선이 전에보다 좌측으로 이동했다면 당연히 균형점은 전에보다 좌측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로 끝나는 거고 곡선이 전에보다 하향 이동했다면 균형점은 전에보다 아래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전에보다 하락한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고 균형량은 좌우로 움직이고 있구나.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거래량. 가격이 상승하면 상향 이동, 가격이 하락하면 하향 이동.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로 움직이는 건 여러분 상하로 움직이는 건 균형 거래량이었습니까? 균형 가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균형 가격입니다. 이걸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곡선이 전에보다 상향 이동했다면 당연히 균형 가격은 전에보다 상승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곡선이 전에보다 하향 이동했다면 균형점은 분명히 전에보다 아래 부분에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엔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균형 가격입니까? 균형 거래량입니까? 균형 거래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균형 거래량. 그래서 곡선이 전에보다 우측으로 이동했다면 균형점은 분명히 전에보다 우측에 찍힙니다. 우측에 찍혔다는 얘기는 거래량은 분명히 증가일 겁니다. 그리고 곡선이 좌측으로 만약에 이동이 됐다면 곡선이 전에보다 좌측으로 이동됐다면 균형점은 분명히 좌측에 찍힐 겁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분명히 감소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고 균형 가격은 상하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균형 가격이 상하로. 균형 거래량은 좌우로 움직이는데 앞으로 균형 가격이 전부 다 상승으로 끝났다면 이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곡선은 그 곡선이 무슨 곡선이 됐든지 간에 상향 이동했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좌우 이동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균형 가격을 줬을 때는. 그럼 이번에는 균형 가격이 하락되고 끝났다면 균형점이 전에보다 아래에 찍히고 끝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그럼 곡선은 전에보다 하향 이동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균형 거래량의 내용으로 보면 균형 거래량은 좌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균형 거래량이 전에보다 증가로 끝났다면 곡선은 우측 좌측 우측으로 이동했겠구나.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균형점이 전에보다 우측에 찍히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만약에 균형 거래량이 전에보다 감소로 끝났다면 이때 곡선은 당연히 어떻게 이동한 거다? 좌측 이동한 겁니다. 제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전에 적용시켜보면 잘 보십시오. 수요 증가 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지 좌측 이동하는지 상향 이동하는지 하향 이동하는지 그 결과 우상향 이동인지 우하향 이동인지 이걸 문제로 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수요 증가 시 수요 곡선은 상향 이동하는지 하향 이동하는지를 판단해 보랍니다. 그럼 저는 얘를 딱 보자마자 수요 증가 왼수,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상승. 가격이 상승되자마자 위아래로 움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상승됐다는 얘기는 곡선은 전에보다 상향 이동됐구나.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번에 수요 증가 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지 좌측 이동하는 것인지 얘를 문제로 냈답니다. 그럼 얘를 받아들였을 땐 더 쉽습니다.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증가. 그러면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얘는 우측 이동입니까? 증가하면 우측 이동. 그래서 곡선은 우측 이동한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수요 증가 시 수요 곡선은 이제 이 둘을 합치면 우하향 이동했습니까? 우상향 이동했습니까? 좌상향 이동했습니까? 좌하향 이동했습니까? 우상향 이동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지 보십시오.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수요 증가가 됐답니다. 그때 곡선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곡선이 우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잘 모르겠지만 우하향 이동이라고 이렇게 줬답니다. 그럼 얘를 판단하는 방법,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상하 부분에서는 우리는 가격의 변화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수요 증가하면 초과 왼수,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근데 하향이니까 이미 X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하면 우측 이동 맞지 않습니까? 판단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를 죽어라고 골치 아프게 그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레벨 1. 자, 보십시오. 문제 1번. 수요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문제랍니다. 지금 죽어라고 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하면 왼수입니다. 처음 균형. 저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처음 균형이었습니다. 왼수. 그럼 수요 증가 왼수 올립니다. 왼손 올리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끝. 균형 거래량 증가하면 증가. 끝입니다. 이게 레벨 1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느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바꿉니다. 레벨 2, 레벨입니다. 소득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요인을 그냥 준 겁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을. 그럼 그 가격 이외의 요인이 수요 증가 요인인지 수요 감소 요인인지 공급 증가 요인인지 공급 감소 요인인지 아니면 둘 다의 변화 요인인지를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득 증가 시라고 얘기했는데 해당 재화는 정상재라고 줬답니다. 그럼 정상적인 개념은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아까까지 했던 내용. 그럼 소득 증가 시 정상재니까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그럼 아까 레벨 1번의 레벨 1에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 왼수,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입니다.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끝이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 수준, 레벨 3입니다. 소득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수요 곡선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판단해 보랍니다. 단 해당 재화는 정상재랍니다. 그럼 얘도 푸는 방법이 첫 번째, 소득 증가라는 요인은 정상재니까 수요 증가 요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왼수,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입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증가면 증가, 거래량 증가 끝입니다. 그때 수요 곡선의 이동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상향 이동했을 것이고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좌우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합치면 우상향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끝이 납니다. 간단합니까, 여러분? 네,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분명히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면, 야, 박수현, 너야 죽어라고 많이 반복한 거니까 쉽겠지만 처음 하는 나는 힘들어 죽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이 부분을 한 번만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너무 쉬우실 겁니다. 꼭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또 레벨 3에 동시에 변화시키는 내용을 볼 겁니다. 문제 2.
이자율 하락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얘는 수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공급 증가인지 감소인지 아니면 동시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자율 하락 시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판단하랍니다. 그럼 1단계 이자율 하락이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지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둘 다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해 봅니다. 이자율이 하락됐다면 돈 빌리기 쉬워집니까, 여러분? 그럼 부동산 수요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 다음 이자율이 하락되면 공급업체, 건설업체도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돈 빌려서 더 많이 공급량을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요 증가 요인,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동시에. 그럼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하는 요인이라면, 자, 왼수 놓고 처음에 갔습니다. 수요 증가하니까 왼손 올립니다. 공급 증가하니까 오른손 올리는데 지금 얼마만큼씩 증가한지를 안 줬으니까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십니까? 그러면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답이고, 균형 거래량은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우측 이동,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증가면 증가. 이게 증가가 된답니다. 판단 되십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으로 나온 내용들은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개념으로 균형점의 이동, 균형 가격의 판단은 무조건 뭘 갖고 한다? 왼수. 처음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균형, 왼손은 수요, 오른손은 공급. 그래서 증가면 올리고 감소면 내리고 출발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높게 있는 게 초과가 된다. 왼손이 더 높게 있으면 초과 수요, 오른손이 더 높게 있으면 초과 공급. 만약에 이 높낮이를 알 수 없다면 초과를 알 수 없는 거니까 가격 변화는 알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 높낮이가 같다면 초과가 없는 거니까 가격은 불변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움직인다? 상하로 움직인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증가면 우측 이동, 전에보다 우측에 점이 찍힌다. 거래량 증가. 감소면 전에보다 좌측 이동, 전에보다 분명히 균형점은 좌측에 찍힌다. 거래량은 감소. 증가면 우측 이동, 분명히 균형점은 전에보다 우측에 찍힌다. 거래량 증가. 근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 부분에 헷갈리는 건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증가가 더 많으면 전체적으로 증가, 감소가 더 많으면 전체적으로 감소, 둘이 같으면 불변. 근데 만약에 그때 얼마만큼씩 증가, 감소인지를 안 주면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되더라. 그 다음 균형 거래량은 좌우로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이 전에보다 상승하고 끝났다면, 균형 가격이 전에보다 상승으로 끝났다면 좌우 이동은 몰라도 상향 이동인지 하향 이동인지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균형 가격이 전에보다 상승으로 끝났다 하면 곡선은 상향 이동된 겁니다. 균형 거래량이 증가로 끝났다면 상향 이동, 하향 이동은 알 수 없어도 좌우 이동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래량이 증가로 끝났다면 걔는 우측 이동한 겁니다. 곡선이 우측 이동. 그래서 합쳤을 때 우상향 이동 이렇게 판단한다는 걸 꼭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3교시까지 정리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균형점의 이동 판단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답니다. 제발 박소연에게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왼수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관련한 내용들도 꼭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탄력성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